자, 이번 시간에는 초등부터 준비하는 특목고 준비하기 2탄 과학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적인 학교는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그리고 경기 북과학고입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 내용으로는 과학고하고 경쟁률을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준비했던 친구들의 사례, 세 번째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합격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나씩 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과학고는 어떤 학교일까요? 과학고는 서울 지역에는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앞에 그림이 이제 세종과학고고, 요 위에 보이는 요게 이제 한성과학고입니다.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는 세종과학고는 구로구에 있는 학교고, 한성과학고는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과학고는 실제적으로 서울대하고 카이스트에 많은 입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최고의 입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는 실제 과학고가 아니니까 실제 과학고하고는 좀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과학고에서 의대를 지원할 수 없다. 의치한수죠. 요즘 약까지 들어갔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과학고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가장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사고로 이탈이 좀 있어서 실제 경쟁률이라든지 입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학고는 1단계 때 출석 면담이 있었고요. 2단계 때는 소집 면접으로 실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과학고에서는 1단계 때는 내신 성적이 수학, 과학을 반영되지만 다른 성적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일단 생기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입시 스케줄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 좀 보시죠. 지금 보니까 제 앞에 영재학교는 5월 한 중순에서 말 사이에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요. 끝나고 6월달, 7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끝남과 동시에 과학고 원서를 8월달에 받게 됩니다. 자, 8월달에 원서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는 출석 면담을 하게 되죠. 과학고는 실질적으로 서류 그리고 출석 면담으로 2단계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면 실제적으로 서류를 끝내고 나면 출석 면담을 다 부른다는 거죠. 출석 면담을 부르면 이 친구들에게 모든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생기부에 있는 내용, 그리고 따로 준비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물어봐서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실제 합격이 되는 거고,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쓴 것이 허위로 판명이 될 경우는 그냥 탈락이 되는 거죠. 허위라는 게 안 했던 걸 썼다는 게 아니라 쓴 내용을 모를 경우에 허위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뽑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소개서 너무 쉽게 쓰면 학업 역량이 떨어져서 탈락이 되는 거니까 수위 조절을 잘 해서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2단계 출석 면담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 3차 소집 면접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소집 면접이 끝나는 게 12월 초에 연결해서 하나고나 상상고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스케줄은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4단계로 이루어져서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영재학교는 실제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나 후기고에 넣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재학교 붙은 친구들이 의대 지원이나 이런 데 못하기 때문에 자사고에 붙으면 자사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최종 발표도 조금 늦춰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고 경쟁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과학고 경쟁률은요, 이건 전국에 있는 과학고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과학고 중심으로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는 일반 전형 경쟁률이 4.25대 1과 4.44대 1로 세종과학고가 한성과학고보다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원도 많았는데 경쟁률도 더 높아진 거죠. 하지만 특기할 만한 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종과학고 보시면 사회통합전형 보이시죠? 사회통합전형이 경쟁률이 1.00대 1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랑.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한 친구들 중에 다자녀 친구가 있습니다. 다자녀 친구는 정원에 뽑는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친구가 모두 합격한 건 아닙니다. 시험을 봐서 패스한 친구들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쟁률이 낮은 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성과학고도 경쟁률이 1.89대 1 낮은 수준이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기 북가고는 어떤가요? 8.5대 1이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고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가학고가 이렇게 높게 된 이유는 경기 북가학고는 경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과학고 중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인구수는 서울이나 경기도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300명인데 여기는 100명이니까 당연히 지원자 대비해서 실제적인 확률이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여전히 마찬가지로 2.3대 1. 실제 사회통합 경쟁률은 그래도 낮네요. 자, 인천과고 경쟁률은요. 자, 3.61대 1. 인천 진상고 2.84대 1. 인천 지역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보다는 경쟁률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과학고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까요? 전형 절차나 전형 단계별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형 요강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전형 절차는요. 서류평가 1단계죠. 서류평가 그리고 출석 면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1단계네요. 자, 서류를 넣는 거하고 출석 면담이 동시에 1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서류를 넣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면접을 받게 됩니다. 서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서류를 넣고 나면 서류가 통과되어 면접을 받는 학교도 있어서 2차, 3차가 있는데 서울은 2차와 3차가 통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1단계는 서류 평가, 출석 면담입니다. 이때 출석 면담 때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입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5배의 수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5배의 수를 선발한다는 거는 앞에 저기만 통과된다면 이후 경쟁률은 1.5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출석 면담만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출석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여기서 1.5배수가 되면 소집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소집 면접은 시험입니다. 그냥 지필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도 좀 잘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볼까요? 전형 단계별 내신 성적 반영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나 2단계 모두 수학과 과학만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는 과학고는 수학, 과학만 반영하니까 국어나 영어는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안 되죠. 왜냐하면 생활기록부 2를 들어갈 때 다른 과목 성적도 다 보여요. 그럼 만약에 국어가 B가 나오면 선생님 면접관들이 물어봐요. 너 왜 B가 나온 게 뭐냐? 왜 그러냐? 원래 실력이 없는 거냐? 실수한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답변을 잘해서 물론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B가 있는 거는 성실성이라든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를 가더라도 수학, 과학 외에 다른 과목도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류 면담이나 출석 면담 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서류와 출석 면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도 교사 추천서 내용인데요. 이때 중요한 배제사항이 보이네요. 올림피아드,
영재학급 교과 성적 관련된 점수는 지금 보시면 여기 1, 2, 3번이 언급될 경우 최하 등급이라고 써 있죠. 탈락이란 뜻이죠. 실제적으로 과학고에서는 올림피아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해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도 당연히 질문을 안 할 거고 본인도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의 수료 여부를 또 얘기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물론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내용들 중에 본인이 산출됐던 내용을 중에 일부를 자기소개서에 인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영재교육원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낸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과 성적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죠.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라고 쓰면 교과 성적을 예시한 거기 때문에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이죠. 부모와 친인척적인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물리학 교수가 되겠다. 되기로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죠. 안 그러면 그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승마를 하러 다닙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쓴다는 거는, 물론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쓴다는 거는,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써서 감점이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잘 준비하셔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을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추천서를 받을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사 추천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이는 게 교사 추천서입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학습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다양한가?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여기 최우수 이런데 체크를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네요. 수학과학의 학습 내용과 타 교과나 실생활을 연결해서 생각하는가?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렵네요. 세 번째도 볼까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습에 몰두하는 적이 있다. 자, 이거는요. 탐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본인 스스로 탐구한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 주셔야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이 그걸 보고 파악해서 중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 수학 과목을 타 교과나 사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인데 그게 수학에 연결될 수 있고 수학이 과학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어려운 주제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해결하고 최선을 다한다. 마찬가지겠죠. 자, 문제 상황에서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명품 대회라든지 탐구 토론 대회, 탐구 발표 대회 같은 데를 출전했을 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이 옳은지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다. 관찰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내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어 과제를 수행하는가 등도 마찬가지로 탐구 보고서나 활동 등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과 공부만 하고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저 내용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게 매우 우수인지 최우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자꾸 자신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위 항목에서 나타낸 특성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써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뭘 했다. 뭘 연구했다. 뭘 연구했는데 어떤 걸 발견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참고해서 교사 추천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은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이 되고요. 물론 인성 관련된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사례를 봐가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여기 위에 보이는 학교가 세종과학고입니다. 세종과학고는 진로동기, 자기주도학습, 독서,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이는 학교가 한성과학고입니다. 한성과학고는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수학과학 내용, 그리고 독서는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는. 세종은 독서가 있고 한성은 독서가 없는 거죠. 경기북과학고는 전공 과목 2개 작성하는 인성과 융합형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쓸 때 유의사항 마찬가지겠죠? 재작년에 8월 달에 냈고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되옵니다. 올해도 요 기간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찬가지죠. 올림피아드 성적이라든지 영재학급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게 나온다면 최하 등급 탈락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보겠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썼는지 알아보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자기소개서 내용은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수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활동과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탐구활동인데 수학 분야 내용이네요. 어떤 식으로 썼는지 볼까요? 자, 나는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탐구하면서 수학적 자질을 길렀다. 수학반에서 테셀레이션의 디자인하며 타일링과 원리를 알아보고 나는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아 이슬람의 문양인 기리 타일에 관심이 갔다. 요 타일링 문제나 테셀레이션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활동반을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활동에 써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테셀레이션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림을 오려서 맞추는 건데 그걸 갖고 이 친구가 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공식들이 나오네요. n분의 180 곱하기 n-2라는 거. 또 아래 공식도 나오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을 얻었다는 거. 또 아래 나오죠. a분의 1보다 크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a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나왔다는 거.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결과. 자,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가요? 수학에 대한 동기를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발전되어 있나 이런 부등식까지 하려면 사실상 경시과정 비슷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의 과정을 써냈던 거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기 탐구활동은 그냥 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성과학고 두 번째 배려나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에 대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걸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글자가 600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동천의 집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근로 작업을 하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장애인분들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주었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었고 저도 그분들을 돕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소한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선입견이 생겼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지원자 친구처럼 두 가지를 나눠 쓰기도 하고 또는 한 가지를 좀 길게 쓰기도 합니다. 그건 잘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과학고에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는 지원자가 3년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쓰라고 써져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이라고 써져 있네요. 어떤 진로를 탐색해 볼까? 고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인터넷 서적을 통해 보니 통계학자라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높은 정보활동 능력을 갖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통계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주어진 개념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던 나에게는 통계학자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자신의 꿈을 가지면서 어떻게 가고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통계학자에게 수리 능력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고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학적 탐구를 진행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여기 이 친구는 작년에 원서를 넣은 거라 미국 대선을 스스로 분석하고 중심 극한 정리나 정기분포의 이해도를 구하고 페르미 추정을 통한 인구 측정을 해봤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중심 극한 정리, 정기분포, 페르미 추정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여기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을 했다는 게 마지막에도 있네요. 자, 통계 동아리를 개설해 내년에 쓴 대선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통계적 지식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입학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적으로 잘 쓴 내용이고요. 충분히 모양을 잘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종과학고 중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죠. 우리가 아까는 수학을 했으면 과학고니까 과학을 한번 볼까요? 자, 세종과학고의 과학 분야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원자가 과학 분야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책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과학적 원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의 한 장점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실생활 속에 수업 시간에 배운 과학 원리 사례를 관찰하고 배우지 않은 과학 원리를 발견해 나가면서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과학 원리 또는 수업 시간 바깥에 바꾼 과학 원리를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가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수업 시간에 배운 과학 원리 중에 실생활 속에 있는 게 뭐야? 배우지 않은 원리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자, 하루는 우연히 아치형 다리를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다리의 구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 갖고 연구한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일 마지막 볼까요? 실제로 나무젓가락을 통해서 트러스트 구조를 가진 교량을 만들었을 때 8권의 책을 버틸 정도로 견고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실험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이죠. 물론 글자 수가 1100자죠. 지금 쓴 거는 한 400자, 5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는 더 써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고의 자기소개서는 1100자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제는 2가지 또는 많으면 3개까지 이렇게 친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탐구보고서나 이런 것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결론은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경기북가고도 한번 볼까요? 자, 다른 학교와 달리 경기북가고에는 지원자의 관심을 분야한 2개 영역을 선택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지원자는 수학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네요. 자,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평소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높은 수치의 미세먼지가 병을 유발해 빈곤국에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는 인간의 호흡기 질환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탐구했다. 실제 그 내용하고 탐구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국제환경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국제환경 전문가로서 대기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탄소 배출을 높여가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고 있고, 그 중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 배출이 페르미 추정에 의해서 계산해보는 활동을 했다. 이 친구도 페르미 추정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사용해서 적었습니다. 500자죠, 500자. 500자니까 딱 요 정도면 딱 맞네요. 500자로 이렇게 활동 내용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내용은 직접적인 지원 동기나 수학이나 과학 탐구 활동, 인성, 그리고 독서로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수학과학이 굉장히 길잖아요. 1100자씩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면접을 통과해서 소집 면접을 가면 어떤 문제를 보게 될까요? 그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시간도 10분이었는데 7분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면접 질문지는 3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20분, 면접은 7분입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준비 시간에 문제를 풀고 그거를 나머지 7분 동안에 설명하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그렇죠? 그 얘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자, 학교 친구들과 서해안 자연 탐사를 갔고요. 낮에는 갯벌 상태를 조사하고 밤에는 월식을 관측하였다. 월식. 지구과학이나 생물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볼까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항상 드나들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아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65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3가지의 생물이 나오네요. 생물 X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형태를 이루며 특수한 기능이 있는 기관이 있다. 생물 Y는 핵막이 있는 다세포 생물이고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고 한 장소에 있다. 생물 Z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좀 더 큰 생물이네요. 세포벽과 핵막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생물에서는 5개의 개가 있죠. 뭐 식물계나 동물계, 미생물계 같은 개들이 있는데 그런 개를 뒤로 나눠줄 수 있는 걸 가지고 해라. 그러면 기준 1과 기준 2에 적합한 내용을 여기다 써라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생물 문제나 지구과학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성 문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인성 문제는 요겁니다. 3번째, 요거 한번 볼까요? 나는 A하고 B하고 한 팀이 돼서 갯벌 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A는 평소에 말을 끊이지 않고 자기 얘기를 길게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탐사 활동 중에 A가 활동에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자 B가 짜증을 냈고 마음이 상한 A와 B는 언성을 높이다가 B가 먼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는 나에게 과거에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기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싶어진다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말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이튿날 탐사 시간에 또다시 A가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듣고 있는 친구들이 괜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A한테 가서요. 야, 너 있잖아. 어저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은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거고 또 말하지 않는다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느냐. 좋은 말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자, 창의사고력 2번 보겠습니다. 과학 문제네요.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에 연결된 추와 액체로 채워진 대형
수저가 있고요. 예, 그 바닥에서 이렇게 눈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저울이 가리키는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원리 세 가지 써라. 이게 이 수저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저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뭐 만약에 추를 놔두거나 뭐 풍선을 터트리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런 건 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를 태운다든지 액체를 좀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저걸 설명해 봐라 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리라고 보지만 사실상은 창의적 문제가 좀 더 가깝죠. 네, 그렇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3번이요. 수학 문제입니다. 타일이 있어요. 타일이 있고 타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붙여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건가요? 과거에 어렸을 때 배웠던 큐브나 어떤 타일 붙이기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러면 과학고 문제는 영재고 문제하고 달리 수학적 창의력을 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실력도 높여야 되겠지만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예. 경기 북가옥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물을 끓이는 냄비가 두 개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금속 냄비하고 뚝배기가 있는데 당연히 끓이다 보면 냄비가 빨리 끓어요? 뚝배기가 빨리 끓어요? 냄비가 빨리 끓죠. 열 전도가 잘 되니까. 뚝배기는 천천히 되죠. 대신에 씻기도 천천히 씻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해풍이 불고 뭐 밤에는 유풍이 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또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압이 여기 낮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빨리 가열되니까 육지는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낮에는 기압이 낮아서 해풍이 부는 거고 밤에는 유풍이 분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요? 비열이 커지거나 연용량이라든지 열전도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나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를 말해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1에서 구한 답 중에서 하나를 말해서 관련된 자연현상을 말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제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경기 북가고를 지원하는 친구라면은 이런 종류의 내용들도 자꾸 연습해보고 그래야 사실상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과학고나 이런 이제 자사고 이런 학교에 붙을 수 있는지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생활기록부나 진로, 이런 독서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여기 보니까 넬로 삼각형이라는 것도 나오고 황색포도당 구균, 토양 오염조사, 뭐 프랙탈 연구, 수학이나 과학 내용을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독서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과학고나 이제 다른 영재학교나 자사고도 이제 추천서를 넣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K모죠. K모의 어떤 유형 정도는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근해 공식을 아는 거하고 근해 공식 갖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형 정도는 좀 알고 실제 준비를 해봐야 사고력도 좀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입상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들,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 또는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서 예상문제나 연합모의고사 등을 푼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특히 과학고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이걸 풀어야 실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행과정 공부하고 생활기록부 관리라는 게 뭔가요? 생활기록부 관리라는 건 독서라든지 진로활동, 그리고 내신 성적을 챙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탐구보고서 철저하게 써주면서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의 선행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여줬던 이런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 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